그럼 이번에는 현재 기준으로 주요 보험사를 모두 비교한 결과 3대 질병보험을 어느 보험사를 준비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추천 설계안까지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특약이어도 보험사별로 보험료가 다 다르기 때문에 보험사별로 비교를 꼭 해보셔야 합니다. 나이, 성별, 직업, 병력에 따라 보험료가 저렴한 회사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꼭 본인 기준으로 저렴한 곳을 찾아서 보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트 정주입니다. 오늘은 3대 질병보험을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100점짜리로 준비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3대 질병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사망 원인 1위인 암, 2위인 심장질환, 4위인 뇌혈관 질환을 얘기하는데요. 제 고객들 혹은 제 주변 지인들을 봤을 때 암이나 뇌혈관, 심장질환으로 고생하신 분들도 꽤 있었고, 특히나 보험을 또 잘 준비 안 해놔서 후회한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보험 드는 게 아깝더라도 이 3대 질병만큼은 꼭 보험으로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3대 질병보험을 100점짜리로 준비하기 위해선 어떤 특약을 넣어야 하는지 알려드릴 건데, 오늘은 실속형 플랜을 보여드릴 거예요. 보험도 비싼 특약일수록 보장도 좋은 편이에요. 그런데 분명 보험료라는 고정 지출을 늘리고 싶지 않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보험료를 더 내서 보장이 더 좋은 플랜으로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강화형 플랜 영상 올라갈 거니까 그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3대 질병보험을 실속 있게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준 3대 질병보험은 어느 보험사로 하는 게 저렴한지, 그리고 실제 추천 설계안까지 모두 보여드릴 거니까요.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시고 이대로만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런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의료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보험은 필요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신 경우가 있는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물론 과도한 의료비 지출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들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의료 제도들은 빈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믿고 보험을 따로 준비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요. 먼저 의료 제도로 산정특례 제도라는 게 있어요. 중증 질환 가진 분들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은 5%만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고 나머지 95%는 지원받을 수 있어서 치료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고요. 두 번째 의료 제도로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것도 있는데, 병원비 지출로 소득 기준에 따라 설정된 기준 그 이상이 되면 나라에서 병원비를 환급해 주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내 소득 수준이 6에서 7분위 4구간에 해당이 되면 본인 부담금 상한액은 320만 원에 해당이 되는 거고, 내가 연간 병원비를 600만 원을 지출을 했다면 320만 원을 뺀 280만 원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되게 좋아 보이죠? 그런데 이 의료 제도들은 치명적인 빈틈이 하나 있어요. 이걸 꼭 아셔야 하는데, 바로 급여 치료에 대해서만 보장을 해주고 비급여 치료는 보장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의료비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비급여 치료는 최신 치료제, 최신 치료 기법이 해당이 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기도 하고, 고가인 경우도 좀 있어서 비급여 치료를 오래 받게 되면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싼 치료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치료를 포기한 환자들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실손으로 보장받을 수 있지 않냐 하실 수도 있는데, 실손은 통원 치료를 받게 되면 4세대 기준으로 1회에 20만 원 한도로만 보장해주고요. 이전 세대 실손들도 1회에 10만 원에서 50만 원이 최대예요. 경험상 요즘은 통원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도 좀 있는 편인데, 그렇게 되면 실손에서도 20만 원만 보장을 해줘서 실손으로 커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의료 제도랑 실비를 가지고 있더라도 건강보험은 따로 개인적으로 준비해 놓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3대 질병보험을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암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1순위로 준비해 주셔야 하는 건 바로 진단비입니다. 진단비는 치료를 받지 않고 진단만 받아도 보장해줘서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하고요. 이 진단비는 투병 중엔 아무래도 생계활동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때 경제활동의 공백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암 진단비는 일반암, 유사암, 고해감, 소해감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절대 다 준비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반암 진단비랑 유사암 진단비 정도만 준비하셔도 됩니다. 왜 이 두 가지만 넣어도 되냐면, 유사암은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 이 네 가지 암이 해당되고, 이 네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암은 모두 일반암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굳이 더 하위 개념인 고해감, 소해감 이런 특약들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고해감은 보통 백혈병, 뇌암, 뼈암, 식도암, 췌장암이 해당이 되고, 소해감은 보통 소위 남녀 생식기암인 유방암, 전립선암, 자궁암, 방광암
소아암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해감이 걸리든 소해감이 걸리든 일반암 진단비에서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상담을 해보면 일반암 진단비는 적게 준비가 되어 있고 고해감 진단비 위주로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남녀 암 발생 현황을 보면 고해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 아닙니다. 남성은 1위가 폐, 2위가 전립선, 3위가 대장, 4위가 위, 5위가 간이에요. 여성은 1위가 유방, 2위가 갑상선, 3위가 대장, 4위가 폐, 5위가 위예요. 보시는 것처럼 고해감에 포함되는 암들은 상위권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해감 위주로 준비하시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암 진단비 위주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진단비를 준비했다면 그 다음엔 치료비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앞에 진단비는 최초 1회만 보장을 해주고 소멸이 돼서 장기적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 진단비만으로는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비도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치료비는 암의 진단을 받고 암 치료까지 받으면 연간 1회 안으로 최대 10년 동안 보장해줘서 장기적인 암 치료에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약관에 해당되는 암 치료는 수술,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치료가 해당되는데, 예를 들어 가입 금액을 2천만 원으로 설정했다고 했을 때 암 진단 후 1차 년도에는 암 수술을 하고 2차 년도에는 항암 약물 치료, 3차 년도에는 항암 방사선 치료, 4차 년도에는 또 항암 약물 치료를 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 매년 암 치료를 받은 거니까 매년 2천만 원씩 지급이 돼서 총 8천만 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길어질 수 있는 암 치료를 최대 10년 동안 보장받을 수 있어서 암 치료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주의하셔야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추천하는 암 치료비는 급여 전액 본인 부담 혹은 비급여로 치료를 받아야만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진료비 영수증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급여 전액 본인 부담이랑 비급여가 있어요. 아까 앞에서 급여로 치료를 받으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항목들이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아서 환자가 100% 부담을 해야 하는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비용이 많이 나오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로지 부담해야 하는 급여 전액 본인 부담이랑 비급여에 해당하는 치료비도 꼭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급여 치료를 받았을 때도 보장을 해주는 암 치료비도 있어요. 그런데 그 특약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편입니다. 오늘은 실속형이다 보니까 이렇게 치료비가 많이 나올 수 있는 항목들을 중점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암 치료비를 넣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정리를 하면 암은 진단비랑 치료비 이렇게 두 가지만 넣으셔도 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2년입니다. 다음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도 어떻게 준비해야 좋은지 알려드릴 건데, 이 두 질환은 진단비랑 수술비 위주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먼저 뇌혈관 질환부터 말씀드릴게요. 상담을 해보면 기존의 뇌졸중 진단비나 뇌출혈 진단비로 준비를 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 두 특약은 보장 범위가 아쉬운 편입니다. 2022년도 기준 뇌혈관 질환 발병률을 살펴보면 뇌경색증 발병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기타 뇌혈관 질환이에요. 뇌출혈 진단비는 I60부터 I62까지만 대비가 가능하고, 뇌졸중 진단비는 I64를 제외한 I60부터 I66 코드까지만 대비가 가능합니다. 발병률이 높은 기타 뇌혈관 질환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구성을 하게 되면 I60부터 I69 코드까지 모두 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은 뇌졸중이 아닌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심장 질환도 살펴볼게요. 과거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2022년 기준으로 이 급성 심근경색증은 발병률이 전체 심혈관의 약 6.8% 정도만 해당이 되고, 가장 많이 발생한 심혈관 질환은 바로 협심증이에요. 이 협심증은 무려 전체 심혈관 질환의 약 35%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로 준비를 하게 되면 가장 발병률이 높은 협심증 대비가 전혀 안 되는 거죠. 발병률이 가장 높은 협심증까지 보장받으려면 범위가 더 넓은 화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준비를 하셔야 하고요. 화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준비를 하면 전체 심장질환의 약 56% 정도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외에 더 추가로 심장질환을 더 폭넓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보다 더 넓게 보장해주는 특약도 있거든요. 보험사마다 이렇게 이름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심장부정맥, 심부전증, 심장막염같이 다른 심혈관 질환에 더 보장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 쪽으로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더 폭넓게 보장해주는 걸로 구성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크게 그런 게 없다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화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 암은 진단비랑 치료비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렸는데, 뇌혈관 심장질환도 치료비 특약이 따로 있긴 해요. 그런데 보험료가 조금 있는 편이어서 오늘 실속형 플랜에선 치료비보단 수술비를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진단비는 최초 1회만 보장해주고 소멸이 되는데, 수술비는 수술을 할 때마다 반복해서 보장해준다는 장점이 있어서 함께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는 뇌혈관 질환 수술비, 화혈심장질환 수술비 이렇게 가입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엔데
수술비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엔데 수술비는 이렇게 세트로 구성해야 하는데 이 엔데 수술비에는 허혈 심장 질환보다 보장 범위가 더 넓은 심장 질환을 포함해서 뇌혈관 질환, 간, 췌장, 폐질환 등 굉장히 폭넓게 보장해줘요. 기존 뇌혈관 질환, 허혈 심장 질환 수술비는 딱 뇌혈관 질환, 허혈 심장 질환만 보장해주는 거에 비해 훨씬 넓게 보장해주고요. 보험료도 비교를 해보면 뇌혈관 질환 수술비, 허혈 심장 질환 수술비 이 두 개 수술비를 합치면 보험료가 31세 남성 상위급수 1급 기준으로 4,020원이고 엔데 수술비는 7,073원이에요. 약 3,000원 정도 차이인데 이 정도 차이면 활용도가 더 높은 엔데 수술비를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현재 기준으로 주요 보험사를 모두 비교한 결과 3대 질병보험을 어느 보험사로 준비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추천 설계안까지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특약이어도 보험사별로 보험료가 다 다르기 때문에 보험사별로 비교를 꼭 해보셔야 합니다. 나이, 성별, 직업, 병력에 따라 보험료가 저렴한 회사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꼭 본인 기준으로 저렴한 곳을 찾아서 보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저희 보험메이트는 매달 모든 보험사 비교 분석을 꼼꼼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저렴하면서 보장 좋게 보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21세, 31세 남성 사무직 기준으로 주요 진단비부터 비교를 해볼게요. 암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는 C사가 가장 저렴하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E사가 가장 저렴하네요. 다음은 암치료비랑 엔데 수술비도 비교를 해볼게요. 보시면 D사가 가장 저렴하고 그 다음 C사가 저렴하네요. 3대 진단비랑 암치료비, 엔데 수술비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21세, 31세 남성 모두 D사, C사, E사가 저렴하고요. 보장 내용까지 비교를 해볼게요. D사는 보험료가 저렴하긴 한데 암치료비가 수술,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이 세 가지를 모두 합쳐서 연가 1회만 보장해주는데 타사는 수술이랑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을 묶어서 한 번 그리고 추가로 항암 약물은 따로 또 한 번 보장해줘서 항암 약물은 1년에 2번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험료랑 보장 모두 따져봤을 때는 현재 C사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럼 현재 기준 남성분들에게 가장 추천하는 설계안 보여드릴게요. C사가 종합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현재 가장 좋다고 판단이 돼서 C사로 설계를 했어요. 저희 다른 영상들을 보시면 두 개 보험사로 나눠서 설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한 개 보험사로만 설계를 했어요. 왜냐하면 무조건 두 개 보험사를 섞어서 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보험 설계를 할 땐 최저 보험료, 연계 조건, 기본 계약 등 따져야 할 게 정말 많은데 이번 달 기준으로 남성분들은 두 개 보험사로 조합해서 설계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 개 보험사로 했을 때가 훨씬 효율적이어서 C사로만 설계를 해봤습니다. 구성한 특약도 살펴볼게요. 일반암 진단비 5천만 원,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을 구성해서 모든 암에 대해 대비를 시켜놨고요. 암치료비는 수술,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을 포함한 특약은 2천만 원, 항암 약물만 따로 또 보장해주는 특약은 3천만 원 넣어서 부족하지 않게 암에 대비를 시켜놨습니다. 다음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를 각각 2천만 원 구성을 했고요. 엔데 수술비도 넣어서 뇌 심장 수술은 물론이고 그 외 다른 주요 장비도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보험료는 저렴하면서 보장은 큰 가성비 특약들까지 넣었어요. 그런데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은 가족 중 한 명이 가지고 있다면 이 특약은 빼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것들 위주로만 설계를 했을 때 비갱신형 해약 환급금 미지급형 20년 납 91세 만기 31세 남성 사무직 기준으로 73,407원이 나옵니다. 이 표는 동일하게 설계했을 때 남성분들 연령대별 보험료를 정리한 건데요. 대략 53,000원에서 12만 원 선에서 준비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우리 30대 여성분들 살펴보겠습니다. 21세, 31세 여성 사무직 기준으로 주요 진단비 보험료 먼저 비교를 해볼게요. 암 진단비는 B사가 가장 저렴하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 심장 질환 진단비는 E사가 저렴하네요. 다음은 암치료비, 엔데 수술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암치료비는 D사, 엔데 수술비는 E사가 저렴하네요. 3대 진단비랑 암치료비, 엔데 수술비를 종합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21세 여성분들은 D사, E사, C사 순으로 저렴하고 31세 여성분들은 D사, C사, E사 순으로 저렴하네요. 그럼 현재 기준 여성분들이 가장 추천하는 설계안을 보여드릴게요. 우리 여성분들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E사가 저렴하기도 하고 보장도 좋아서 E사로 설계를 해봤습니다. 남성분들은 C사를 가장 추천드렸는데 여성분들은 E사를 추천드렸어요. 이렇게 성별에 따라 더 유리한 보험사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보험사별로 비교를 꼭 해보시고 꼭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설계를 하셔야 합니다. 여성분들은 이렇게 필요도가 높은 것들 위주로 설계를 했을 때 비갱신형 해약 환급금 미지급형 20년 납 91세 만기 31세 여성 사무직 기준으로 71,632원이 나옵니다. 이 표는 동일하게 설계했을 때 여성분들 연령대별 보험료를 정리한 건데요. 우리 여성분들은 52,000원에서 95,000원 선에서 준비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3대 질병보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100점짜리로 준비할 수 있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플랜은 실속형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 보장이 더 좋은 특약들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을 주실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분명 보장이 더 좋은 특약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린
보험료도 결국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오늘 실속형 플랜은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3대 질병 쪽으로 대비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보장을 최대한 좋은 걸로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따로 강화형 플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보험 메이트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혹은 화면 하단에 더보기 버튼 클릭하시면 무료로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연락처랑 카카오톡 링크, 카페 링크가 나와 있어요.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모든 분들이 보험을 제대로 알고 똑똑하게 가입할 수 있는 그날까지 늘 정직하고 유익한 정보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